안녕하세요. 한민규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6년째 타고 있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1세대 버전이고요. L320이라는 코드명을 갖고 있고 굉장히 각져 있고 남성적인 그런 머슬카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레인지로버라는 명성에 맞게 굉장히 편안하고 푹신한 그런 승차감을 주는 굉장히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사실 제가 한 달 전쯤에 좀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랑 이제 쌍방 과실로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차를 거의 폐차를 시켜야 되는 그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뭐 차량 가액에 비해서 지금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차를 더 이상 뭐 수리해서 타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한두 달 안에는 차를 뭐 부품차로 팔거나 아니면 그냥 폐차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저의 강아지들을 지난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태워줬던 차에 대한 마지막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인사 겸 제가 이 차를 타며 느꼈던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여름에 이 차를 처음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차를 살 생각은 없었어요. 원래는 이제 SUV를 사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모나를 입양한 상태였고 당장은 어디 멀리 안 가더라도 앞으로 이제 모나랑 같이 캠핑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좀 지방으로 놀러 다닌다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 있었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짐을 싣고 부피가 큰 이제 대형견을 싣고 다니려면 굉장히 큰 SUV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보러 중고차 매매 단지에 오토갤러리였나? 저기 양재 쪽에 저기 현대자동차 사옥 맞은편쯤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차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레인지 로버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가치와 명성과 차의 그런 외관 상태에 비해서 가격이 꽤 괜찮았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제 차가 2013년식이니까 7년, 8년 됐죠. 8년 조금 안 된 차가 이제 출고가가 1억이 넘는 차인데, 중고차 가격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3천만 원을 살짝 넘기는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뭐 저렴한 가격에 나왔었죠. 감가율이 상당히 높았었죠. 그래서 그 차를 이제 나름 심사숙고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첫 한 6개월에서 1년은 사실상 수리에 거의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 랜드로버 차량은 그런 제가 주위에 이제 레인지로버를 샀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차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좀 안타까워 하셨어요. 왜 그런 개쓰레기 같은 고장이 잘 나는 차를 샀냐. 진짜 차 2대 사놔야지 한 대는 수리시키고 한 대는 내가 몰고 다니고 그렇게 2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레인지로버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래도 저는 크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차의 외관이나 승차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첫눈에 반했던 것처럼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고
거의 애지중지하면서 여러 가지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기 부가적인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동 사이드 스텝도 달고 천장도 블랙 가죽으로 입히고 외관도 이제 무광 블랙으로 랩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게 모르게 뭐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 중에 하나는 이 차가 어떤 뭐 럭셔리 브랜드라든지 어떤 사실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이 차가 어떤 브랜드의 차량인지 잘 몰랐어요. 남자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차량이었고, 남자들이 잘 아는 차량이었고, 뭔가 나대거나 뽐내는 그런 양아치스러움이 없고, 그러면서도 존재감이 굉장히 묵직한, 제가 뭔가 추구하는 그런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은 아우라와 굉장히 잘 일치하는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를 더 좋아했었었고, 근데 이게 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안 좋았던 점은 물론 비싼 차는 아니었지만 조금 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랩핑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도 하다 보니까 뭐 기스 나는 거나 아니면 뭐 어디 살짝 긁는다거나 박는다거나 이런 거에 왜 그랬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조금은 편하게 타지 못했던 점이 조금은 후회로 남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6년 지나고 나서 보니 그동안 여러 사고도 있었고 사실 지금 이제 거의 뭐 너덜너덜 누더기가 된 상태인데 지나고 보니 조금 더 편하게 탈 걸, 편하게 뭐 좀 긁더라도 좀 재밌게 가지고 다녀볼 걸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타고 나서부터 이제 앞으로는 이 차를 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근 사고까지 해서 총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고는 한 2, 3년 전이었는데 비 오는 날 저녁에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걸 보고 제 앞차가 급정차를 했고 저도 따라서 급정차를 했는데 뒤에 이제 2톤 트럭이 노브레이크로 제 차를 들이받았고 그래서 저도 제 차량이 밀려서 앞차까지 박는 그런 3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았을 뿐더러 오히려 악셀을 이제 잘못 밟아서 더 속도를 내서 박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사고였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 사고에서 아예 다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 레인지로버 차체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무겁고 하다 보니까 그 봉고차가 제 뒷범퍼 밑으로 이제 찌그러져서 들어가서 이제 앞부분이 크게 훼손이 됐지 제 차는 이제 크게 부서지거나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요. 제가 예전에 세단을 탔을 때 비슷하게 이제 뒤에서 받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정신을 잃었고 바로 구급차에 실려가서 이제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타면서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더 큰 사고였는데도 그냥 멀쩡하게 이제 괜찮았다는 점에서,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크고 높고 무거운 SUV가 유리한 점이 있구나. 그게 뭐 어떤 브랜드를 떠나서 어떤 기술력을 떠나서 일단은 차가 조금 튼튼해야지 내가 다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해준 차량이고, 우리 지금도 뭐 특히 이런 연말 연시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차량 사고가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미숙함이나 아니면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많고, 그런 상황을 모두 예방할 수 없다라면 사고가 났을 때 튼튼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차를 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차를 사더라도 이거보다 작은 차를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 뭐 아내라든지 다른 가족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크고 튼튼한 차를 타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지금 제 차량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껴 탔던 차량을 이제 폐차를 시켜야 되는, 아니면 이제 어찌 됐건 이 차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마음이 왜인지 모르게 되게 조금 약간은 우울해지더라고요. 이게 뭐 새로운 차를 사면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보다 그냥 뭐 단순히, 사실 자동차가 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물건일 뿐이지만 매일매일 타고 다녔고 굉장히 마음을 쓰고 아끼고 이랬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제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말 불의의 사고로 또 이렇게 차가 좀 망가진 채로,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차를 떠내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아쉬운 것 같고, 새 차를 아직 살지 말지, 어떤 걸 살지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 중인데, 아마 차를 새로 사게 되더라도 또 중고차로 큰 차를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